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복조작 특삽과 그 정식에 대해서 최근 경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조 소품 특삭의 요점입니다. 첫 번째로 복조 작품은 7월 1일에 삽목해서 100일 동안 재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조 작품은 근간에는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연결포트에 삽목을 합니다. 복조작은 황사 삽목을 합니다. 황사 삽목이라는 말은 삽목 용토를 황사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품종 선택을 합니다. 복조작 품종은 꽃이 크고 색깔이 영롱한 품종이 좋습니다. 줄기가 굵고 잎이 넓은 품종이 좋습니다. 키가 잘 자라지 않는 단간종 품종을 선택합니다. 비나인과 광선의 반응이 예민한 품종을 선택합니다. 모주 기르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봄철에 4월, 5월에 삽목하고 이를 노지에 심어서 재배를 합니다. 노지가 없는 동호에는 큰 화분에 재배해도 됩니다. 목적은 넓은 공간에서 재배해서 튼튼한 삽수를 만들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주를 기르면서 적심해서 3, 5분지를 냅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5cm 정도 자라게 되면 P9 700배액을 순 끝에 분무해서 격가지를 굵게 만듭니다. 다시 삽목 일주일 전에 B9 600배액을 순 끝에 뿌려서 도장을 방지를 합니다. 이렇게 삽수를 처리해서 굵고 튼튼한 삽수로 시작해야 우람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삽목 전 처리를 합니다. 삽수부터 다듬기를 하겠습니다. 복조작의 삽수를 다듬을 때는 채취한 국화줄기에서 순을 포함해서 4 내지 5cm 정도 길이로 다듬습니다. 이렇게 초질성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수삽이라고 합니다. 국화줄기와 잎자루가 만나는 바로 아래 부분을 우리는 이 부분을 기부라고 합니다. 이 부분 기부는 세포 조직이 컴팩트 되어서 밀착되어 있어서 근건부 뿌리 뭉치 발생이 빠릅니다. 뿌리 뭉치 발생이 빠르면 따라서 발근도 빠르게 되고 토양 병균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가을에 통지싹이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그림과 같이 줄기 중간 부위를 자른다면 이 부위는 세포 조직이 느슨해서 세균 침습이 쉽고 또 발근이 늦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가을에 통지싹이 잘 나오지 않아서 무성 생식 기간이 생략되고 1년 초로서 끝내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나 물을 줄 때 흙탕물이 튀어올라서 아랫잎에 토양균이 감염됩니다. 이렇게 해서 흑반병이나 갈반병, 백수병, 즉 흰녹병이죠. 이러한 것이 발생이 합니다. 이 병들이 위로 확산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접지 부위에 있는 가까운 잎은 모두 따냅니다. 그리고 나서 삽수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요구되고 발산이 심하면 몸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삽수의 피해, 건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넓은 잎은 제거하고 또는 잎 크기의 반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반듯하게 삽수를 다듬어야 체력 소모가 적어서 몸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 올림을 합니다. 깨끗한 컵에 맑은 물을 채웁니다. 이러한 한여름의 고온에는 물은 맑아도 세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셔도 될 정도의 맑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 속에 식물 활력제나 식물 성장 호르몬제를 소정의 규격대로 희석해서 첨가하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 삽수를 바로 세워서 담금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 올림이라고 합니다. 물 올림을 할 때는 국화 품종 이름표를 컵에 붙이고 같은 국화는 같은 컵에 모아서 바르게 세워서 물 올림합니다. 타이밍은 햇빛이 쨍쨍한 한낮보다도 직사광선이 들어간 석양대에 담그어서 시원하고 어두운 시간, 다음날 아침까지 하룻밤 재우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합니다. 만약 대국을 소국 물 올림하듯이 눕혀서 침지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다면 대국 삽수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순이 일어섭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꼬부라진 삽수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꼬부라진 삽수는 펴지지 않습니다. 펴면 부러지거나 꺾어지는 폐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국 삽수는 이렇게 소국과 같이 눕히지 말고 컵에다가 똑바로 세워서 긴 시간 물 올림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 올림 한 삽수는 대기 중에서 1시간 정도는 시들지 않고 또 상목상에서의 질병도 별로 없으며 선도가 높고 발근이 빠릅니다. 이에 비해서 물 올림 하지 않는 삽수는 대기 중에서 10분 정도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삽목상에서 몸살이 심하며 질병이 잦고 발근도 비교적 늦습니다. 그 다음 삽목상입니다. 대량 생산 때는 큰 삽목상자에 수십 개의 삽수를 함께 삽목합니다. 그러나 원예 복조를 만들 때는 연결 포트에 나포기로 낱낱이 삽목을 이렇게 합니다. 삽목 용토도 발근뿐만 아니라 작품에도 관여가 됩니다. 이것은 상토입니다. 상토는 보수력과 보온력이 좋으며 미량 요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석입니다. 질석은 함수력과 보온력이 좋으며 양이온 치환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이 6%와 마그네슘 2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토와 질석은 봄철 저온 삽목 때는 아주 우수한 삽목 발근 조건이 되겠지만 한여름의 고온 삽목 때는 이 함수력과 보온력이 좋은 조건이 세균이 번식하는 온상의 역할을 해서 삽목상에서 곰팡이 병이 순식간에 확산하여 손쓸 겨를 없이 폐묘가 되는 예가 많습니다.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보생들은 이 고온 삽목에는 이 상토와 질석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강모래입니다. 이것은 마사토입니다. 이 강모래와 마사토는 그냥 모래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보온력도 함수력도 별로 없으며 발근력도 상토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러나 한여름 고온 삽목에는 건조하여 말라 죽는 일은 있어도 고온 수분하여 곰팡이 병으로 폐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황사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황사는 복조
연결 포트 삽목에 사용합니다. 이 황사는 자연 황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점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비위에 맞도록 만들어 쓰겠습니다. 왕모래나 마사토 등은 점성이 없기 때문에 포토에 삽목하고 발견된 삽수를 포토에서 빼내면 뿌리덩이 즉 플러그가 흐트러집니다. 포토에 모래로 삽목하고 발견된 삽수를 포토에서 빼어내었을 때 플러그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황토 찰흙 가루를 최소량을 배합합니다. 찰흙 황토를 말려서 부수어서 건조 황토 가루를 우선 만듭니다. 그리고 모래와 황토 가루의 비율을 5:1 이상으로 배합을 합니다. 그리고 습도를 약간 촉촉하게 하여서 연결 포트에 충전합니다. 지금 이 연결 포트에는 황토 가루를 배합한 황사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뭉쳐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삽목을 해서 뿌리가 내려서 이 뿌리덩이를 빼내었을 때 플러그가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점성이 있으면 됩니다. 이 황토 가루는 뿌리에 밀착해서 모래와 그 뿌리 사이의 물질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밝은 삽목을 합니다. 황사로서만 여름철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밝은 소 삽목을 더 첨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밝은 소는 뿌리의 근건부, 뿌리 뭉치를 조기에 생성해서 발근을 앞당깁니다. 또는 밝은 소는 곰팡이류 세균의 항균력이 세서 강해서 삽수를 보호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연결 포트에 황사를 충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삽수보다 굵은 막대로 포트 중간에 황사 중간중간에 구멍을 냅니다. 왜냐하면 밝은 소를 묻힌 삽수를 그냥 모래에 꽂으면 밝은 소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삽수 끝을 물에 먼저 적십니다. 그리고 밝은 소품말을 찍어서 묻힌 다음 뚫어진 구멍에 삽수를 꽂고 사방을 내 손가락으로 살짝 눌려서 모래와 삽수 끝 사이에 공백을 좁혀줍니다. 이렇게 삽목이 끝나면 고음 물줄기 조리로 물뿌리개죠. 모종이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물을 뿌려준 다음 한 30분 후에 다시 한번 물을 뿌려서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처음에 한꺼번에 물을 푹 주면 삽수가 넘어지고 모래가 삽목 용토가 차분히 가라앉지를 않고 파입니다. 이 점 조심해야 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우근 7월 1일이라는 라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7월 16일. 7월 16일 날 삽목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복조작 때는 늦었습니다. 이것은 예제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꺼져놓은 것입니다. 삽목은 7월 1일 날 삽목을 해서 이것을 100일 동안 길러서 10월 하순에 꽃을 피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삽목 직후에 물을 준 다음 50% 차광막을 씌우거나 발을 가리어서 이렇게 반차양을 합니다. 완전 그늘 지우면 뿌리 내림이 지연됩니다. 직사광선이 약간 들어와야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식물 성장 호르몬을 합성하여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막지 말고 통풍이 잘 되게 해야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건조 상태를 부어가면서 주 1, 2회 물을 푹 줍니다. 이때 물 주는 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상토는
보습력이 있기 때문에 물을 드문드문 주지만 이 황사, 모래는 보습력이 적기 때문에 상토보다는 물을 조금 더 자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참조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방역입니다. 한여름에는 국화가 저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삽목 후 3일 이내에 방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살균제, 살충제를 2000대 1로 희석해서 같은 비율로 혼합하여 줄기와 잎의 앞뒷면에 물이 약간 흐를 정도로 골고루 분무해 줍니다. 1차 가식 예제입니다. 아래의 도표와 같이 국화의 생육 상도는 6.2에서 6.8입니다. 국화의 생육 산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토는 pH 5.5에서 pH 6.5입니다. 산도가. 그럼 그 중간에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 모판기, 삽목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화는 삽목 시기에는 상토에 적응되지만 그 이후 포토에서부터 성장기에서는 상토에 적응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포토에서부터는 상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삽목상에서 발견된 삽수를 뽑아서 포터에 옮겨 심을 때 상토를 사용하지 말고 포트용 배양토를 배합하여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포트용 배양토는 반려된 건조 비료를 10% 정도 이렇게 배합해서 포트에 옮겨 심습니다. 삽목상에서 삽수를 뽑아서 흙을 털어낸 다음 포트에 넣고 포트용 배양토를 채워서 이렇게 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식입니다. 복조작은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성장분으로 옮겨 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큰 삽목상에 그룹으로 삽목한 것은 삽수를 뽑아서 일단 포트에 옮겨 심고 또 포트에서 본분으로 정식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몸살을 하고 2, 3주의 시일이 더 소요됩니다. 삽목 기간이 20일이고 포트 기간이 15일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모종 기간이 35일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재배 기간은 100일 중에서 실제로 재배 기간은 65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7월 1일 연결 포트에 상토로 삽목한 예제입니다. 3주 후 7월 21일 발견되면 플로그를 빼내어서 상토를 일단 털어냅니다. 그리고 포트용 배양토로 옮겨 심고 2주 지난 후에 8월 5일에 5호분으로 정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살을 하고 무의미한 시일과 인력이 또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삽목 기간이 20일이고 포토 기간이 15일, 모종 기간이 35일입니다. 그리고 남은 실제 기르기 기간은 여기에서도 65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복조작 재배 기간은 10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삽목과 포트 이식 구간을 최소한으로 생략해서 국화 재배 기간을 늘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연결 포트에 황사 삽목을 한 예제입니다. 3주 후 발견되면 7월 21일 플로그를 빼내서 뿌리 덩이 채로 5호분에 이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7월 1일에 삽목을 하고 7월 21일에 정식을 합니다. 한 달에 20일 간격으로 삽목하고 정식하는 셈입니다. 복조 재배 기간 100일 중에 모종 기간이 20일이고 기르기 기간은 80일로
연장하여 얻었습니다. 이 결과는 삽목 할 때 연결 포트를 사용하고 삽목 용토를 황사를 삽목한 결과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럼 이 모종을 정식하는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제작의 첫 번째 요점은 꽃이 화분보다 커야 합니다. 복제작의 마지막 정식 화분은 아래의 작품과 같이 5호분으로 합니다. 그래야 꽃을 화분보다 크게 피울 수가 있습니다. 작은 화분에서 기르기란 힘들겠지만 그것이 복조의 키포인트입니다. 5호분 바닥에 이렇게 배수층을 얇게 깔고 배양토를 덮었습니다. 그 위에 반려된 건조 비료를 10ml씩 화분 가장자리로 3곳에 놓습니다. 이때 반려가 덜 된 건조 비료를 사용하면 국화는 폐작이 됩니다. 삽목상에서 플러그 채로 뽑아 올린 모종을 5호분 중간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반려 건조 비료를 20% 배합한 정식용 배양토를 배합해서 그 공간에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정식한 화분을 4, 5일 동안 반차양 관리를 하다가 서서히 직사광선에 적응시킵니다. 활착하여 성장력이 붙으면 B9을 분무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 1회 액비를 옆면 시비 겸해서 관수를 합니다. 거름이 만약 모자라는 듯하면 반려 건조 비료를 10ml씩 화분 위 가장자리를 파고 3곳에 묻어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 소리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